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 팟캐스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다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근길에 듣기 좋은 저희 팟캐스트와 함께 잠시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한 흐름들 또 소식들 같이 살펴보시죠. 네,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핵심 정보만 저희가 간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먼저 시장 가격 동향부터 좀 보고요. 그다음에 주목할 만한 뉴스들 또 다른 헤드라인들 순서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2025년 6월 20일 저녁 기준 시세부터 볼까요? 네, 오늘 시장은 뭐랄까 딱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좀 혼조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오르내림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비트코인 BTC부터 보면 전날이랑 거의 변동 없이 10만 4,700달러 선. 네. 우리 돈으로는 약 1억 4,3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는 보합세인데 네, 그런데 좀 눈여겨볼 점은 시장 점유율이 64.09%로 아주 약간이지만 늘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주춤한 것 같아도 점유율은 오히려 올랐군요. 이더리움은 어때요? 이더리움은 반대로 0.05% 아주 소폭 상승해서 2,520달러 선, 약 345만 원 정도 기록했는데요. 네. 시장 점유율은 9.37%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주요 코인들은요? 리플이나 솔라나 같은 경우엔 네, 리플 XRP는 한 0.47% 정도 내렸고요. 반면에 솔라나는 0.26% 정도 올랐어요. 이렇게 좀 제각각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지표들로 보면.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대략 한 3조 2,500억 달러 수준이고요. 24시간 거래량은 한 81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은 디파이나 스테이블 코인, 또 파생 상품 시장 쪽 거래량이 좀 줄었어요. 약간 위축되는 모습인데. 거래량이 좀 줄었다는 건 네, 이게 시장 참여자들이 아무래도 좀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고 할까요? 좀 더 신중해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시장이 약간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뉴스 분석으로 넘어가 보죠. 네,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핵심 이슈는 정치와 규제에 좀 빈틈이 보이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관련 범죄가 확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경고인데요. 이른바 크립토 범죄의 슈퍼사이클 가능성.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게 코인텔레그라프 같은 외신에서도 다룬 내용인데 상당히 좀 심각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요? 네, 핵심은 이거예요. 일부 정치인들이 막 밈코인 발행하려고 하고 이런 기회주의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 당국의 기존 소송을 철회한다거나 하면서 좀 소극적인 태도로 보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범죄가 폭증한 게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 블록체인 보안 전문가 잭스비티라고 있잖아요. 네, 유명하죠. 이 사람이 지적하기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팔로워들 속여도 별 처벌도 안 받고 피싱이나 해킹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규제의 공백, 이게 악의적인 행위자들한테 그냥 마음껏 활동할 판을 깔아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긴 처벌이나 규제가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그런 유혹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게 그냥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슈퍼사이클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는 근거가 뭘까요? 메타마스크 보안연구원 테일러 모나한이라는 사람의 분석이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데요. 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지난 몇 번의 강세장, 약세장 거치면서도 범죄자들이 제대로 걸러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걸러지지 않았다. 네, 이 사람들은 법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마찰 없이 그냥 빠르고 쉽게 돈 버는 이 구조에 너무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굳이 위험 감수하면서 태도를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암호화폐가 만약 사라진다면 랜섬웨어 범죄자들이 제일 큰 타격을 입을 거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와, 그 정도면. 네, 이게 얼마나 지금 암호화폐 생태계가 범죄 수익을 만드는 데 중요한 통로가 됐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수법은 더 정교해졌는데 규제는 그걸 못 따라가고 있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위험이 훨씬 터질 수 있다. 이런 경고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범죄가 많다, 이걸 넘어서서 그 구조 자체가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네요. 이런 분석을 보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나 청취자분들은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스스로 조사하고 검증하는 DOIOR이라고 하죠.
이 자세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냥 유명인사 추천이나 정치인 행보만 믿고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졌어요. 프로젝트가 진짜 실체가 있는지, 보안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네, 정말 명심해야 할 부분이네요. 자, 그럼 이어서 다른 주요 헤드라인들도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먼저 노르웨이 기업 K33 소식인데요. 여기가 비트코인을 더 사려고 주식 발행으로 자금을 모았는데 목표했던 금액의 2배가 넘는 약 192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합니다. 목표치의 2배나요? 네. 시장이 좀 불확실한데도 기관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죠. 홍콩 쪽 소식도 있네요. 애니모카 브랜드가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 같은 곳이랑 손잡고 홍콩 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계획이라고요? 네, 맞아요.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스테이블 코인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국내 소식도 봐야죠. 금융위원회 입장은 여전히 좀 신중한 것 같네요. 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이나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마련 같은 거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최근에 약간 기대에 섞이는 보도들이 좀 있었는데 역시 규제 당국은 아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쪽도 흥미로운데요. 센티멘트 분석을 보니까 최근에 비트코인 고래들, 그러니까 10BTC 이상 가진 주소는 늘었는데 소액 투자자들 물량은 오히려 줄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강세장 전환 신호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시장 방향을 딱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스마트 머니가 좀 움직이나 보다.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주의해야 할 소식이네요. 피싱 주의보. 네, 웹3 보안업체 스캠 스니퍼가 경고했는데요. 구글에서 AAV라고 그 유명한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 있잖아요. 네네. 그걸 검색하면 피싱 사이트가 맨 위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렛 연결하실 때는 항상 공식 사이트 주소가 맞는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그 규제 공백 속에서 범죄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 아까 자세히 얘기 나눴지만요. 이게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왜 항상 신중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참 혁신적인 기술이고 잠재력도 크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히 이런 위험 요소들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기술 발전 속도랑 규제가 마련되는 속도 사이에 좀 간극이 있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죠. 그렇죠. 결국엔 모든 투자는 스스로 충분히 알아보고 또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에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 기본 원칙을 절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 특히 그 암호화폐 범죄 증가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한번 잘 곱씹어 보시면서요. 이 시장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감수해야 할 위험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토큰포스트 팟캐스트였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